우리 집 주치의와 함께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 집 주치의는요, 정형외과 전문의십니다. 장기준 원장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장기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질환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팔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리거나 돌리는 기능을 하는 어깨 힘줄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힘줄이 찢어지는 증상인데요. 아무런 외상 없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다친 기억이 없이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연적으로 치유되지가 않기 때문에 신속히 치료를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한 질환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자 그렇다면 파열이 발생하는 부위죠. 회전근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위치나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지 네네. 대략적인 설명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네. 어깨 힘줄이라 언급한 회전근개는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극상근, 극하근, 견갑하근, 소원근인데요.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손상이 되게 되면 어깨 통증과 함께 여러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움직임의 장애, 야간통, 결림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고 회전근개는 어깨 안정성에 큰 관여를 하고 어깨를 움직이거나 돌리거나 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줄입니다. 그러니까 어깨에 4개의 근육이 있다. 네네.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유지를 시켜주거나 팔 움직이는데 기여를 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4개의 근육 중에서 하나라도 이게 파열이 되면 통증 플러스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까? 네. 실제로 팔을 들어 올리는 것은 주위 근육들의 역할이 가장 크고요. 회전근개는 그 움직임보다는 안정성에 주로 관여한다고 생각하는 게 타당하겠습니다. 따라서 힘줄이 파열됐다고 해서 어깨를 전혀 들지 못하거나 하는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통증은 있겠지만 아예 못 움직이는 건 아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전근개 파열로 진행되는 또 그 단계가 있을 텐데, 이게 뭐 바로 파열이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염증처럼 초기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진행되는 어떤 단계가 있는 겁니까? 퇴행성 파열의 경우에는 반복적인 어깨 사용에 의해서 힘줄이 마모되거나 약해지면서 서서히 파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또한 힘줄 바로 위에 견봉이라는 뼈가 퇴행성 변화 때문에 골극, 가시뼈처럼 형성이 돼서 힘줄이 다시 이 굴곡에 부딪혀서 반복적으로 마모되고 파열되면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충돌 증후군의 개념인데요. 최근에는 이런 충돌 증후군의 개념이 좀 의미가 바뀌고 있고 네. 실제로는 혈행성, 역학성 등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설명을 많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파열은 일단 한번 찢어지게 되면은 지퍼 현상이라고 해서 바지 지퍼를 이렇게 한번 처음에 열었을 때는 힘든데 이후에는 쓱 잘 열리는 것처럼 그런 지퍼 현상 때문에 한번 파열이 되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파열의 크기가 증가하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부분 파열이 일어나면 그 파열 범위가 더 넓어진다는 건가요? 네네네. 이게 자연 회복이 되는 게 아닙니까? 네, 일부에서는 부분 파열의 경우에 파열 부위가 회복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대부분의 회전근개 힘줄 파열은 점차 진행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어깨를 사용하는 활동을 줄이면 통증이 일시적으로 경감되기도 하나 결국 팔을 사용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 파열 부위에서 스트레스가 계속 가해지게 되고 파열단이 점점 벌어지고 근육 자체 위축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간이 점차 경과될수록 힘줄 파열 부위는 자꾸 커지고 통증과 기능 장애까지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연구자의 그 문헌에 따르면 1년 경과 때마다 평균 5mm 정도 파열 부위의 크기가 커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연 회복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파열 범위가 더 진행돼서 커진다라는 말씀이신데, 요 파열 범위를 커지게 하는, 넓히는데 기여하는 어떤 요인이 또 따로 있을 텐데요. 네. 무엇이 작용을 할까요? 이른바 많이 쓰는 거 과사용, 그 반복적인 동작을 계속 유지하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파열이 많은 경우가 위에 있는 극상근의 경우인데요. 어깨를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자꾸 반복적인 동작을 계속했을 때 네. 주로 많이 사용하는 동작입니다. 이런 동작을 취했을 때 가장 파열이 좀 많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고요. 반복적인 사용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사용은 어떻게 보면 진행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